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중3 이차함수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형태를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또 간략하게, 빠짐없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는 y는 ax제곱에 대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y는 ax제곱에 대해서만 설명할 건 아니고, 이차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참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조적인 동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참수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얘기할 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차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이차함수가 되려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밑줄 친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2차식 이하의 식이라고 해요. 왜 2차 이하의 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A가 만약에 0이거나 B마저 0이라면 얘는 2차식도 아니고 1차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미정계수 A, B, C가 다 살더라도 절대로 3차식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는 2차 이하의 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이 될까? 그러면 A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겠죠. 이래야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y는 fx 요런 표현도 있어요. 요런 표현. 그래서 선생님이 fx 뭐라고 얘기했어요? fx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fx는 함수가 아닙니까? fx는 그냥 x에 관한 식을 뜻해요. 그럼 여기가 함수가 되려면, 그렇죠, y는 fx라고 돼야 돼요. 그러면 함수에서 fx는 뭘까요? 그렇죠, y죠. y는 fx니까 fx는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에서 fx는 y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이런 표현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함수는 핵심이 좌표인데, 그죠?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px, y를 x, y의 관계를 식으로 써놓은 게 함수의 식이고, x와 y의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y는 fx라고 했으니까 p는 x, fx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쵸? 아니면 어떻게도 쓰기도 해요. p는 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도 합니다. 요게 다 함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설명할 거냐면, y는 ax제곱, 당연히 a는 0이 아닐 때, 이걸 우리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차 함수 기억나십니까?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 형태였는데, a라는 놈이 이름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울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2차 함수의 2차항의 계수에는 이름이 따로 있진 않아요. 이 a를 선생님은 그래서 저는 설계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a가 2차 함수의 모양을 다 결정짓습니다. 3차, 4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100% 결정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2차 함수는 a가 모양을 다 결정해요. 그럼 식이 왜 1차항도 나오고 상수항도 나오냐? 그건 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을 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식이 조금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a가 되겠죠. 이 DNA 역할 하는 얘. 그럼 얘는 모양을 다 결정짓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짓는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저놈이 2차 항의 계수가 양수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요. 그런데 2차 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좌우가 대칭이고 한 번 내려오면, 그렇죠, 한 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죠. 0,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에서의 함수는 꼭지점이 반드시 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일이 좌표를 찍진 않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대칭축이 뭐죠? 대칭축이, 그렇죠, x는 0이 됩니다. 대칭축이 x는 0이 돼요. 이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한번 살짝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x축을 뭐라고 해요? x축을, 그렇죠, y는 0이라고 해요.
뭐 어렵게 설명하진 않겠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을 순서대로 뭐 읽어보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0,0, 1,0, 2,0 모든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y는 0이라고 읽는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y축은 우리 뭐라고 할까? y축은 그렇죠. 뭐야? x는 0이 돼요. x는 0이라고 했습니다. 왜? y축에 있는 모든 좌표는 x좌표가 0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한번 되고 있는지. 자, 요렇게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하면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그렇죠. 이 위에 있는 모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1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한 요 직선을 뭐라고 할 거야? 아주 잘했어요. x는 1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대칭축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해보면 대칭축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x는 꼭지점의 x좌표. 자,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대칭축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요쪽 요 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오른쪽을 보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a가 양수일 때, 즉 DNA가 양수일 때, 그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0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는 증가고요.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도 해요. x가 증가하면 뭐다? y값, x1에서의 y값, fx2의 y값도 커진다. 이렇게 나오면 증가라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감소 이렇게 돼 있으면 감소다. 이렇게도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AX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다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그 부분 개수를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위로 볼록하게 생깁니다. 위로 볼록하게 생깁니다. 여전히 꼭지점은 뭐죠? 그래요. 0,0이에요. 그죠? 맞아요? 0,0이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뭐예요? 그래요. 증가입니다. 왜?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가끔 물어보는 친구도 있죠. 그럼 선생님 0에서는 뭡니까? 0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순간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랑 상태가 다 반대죠. 상태가. 그쵸? 양수일 때는 어땠어요? 내려왔다 올라갔죠. 하지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대칭축 한번 읽어볼까요? 대칭축. 그렇죠. 대칭축 뭐야? x는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무슨 축? y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양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좁다, 넓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인지할 때 넓다라고 하면 약간 큰 느낌이 들고 좁다라고 하면 조금 작은 느낌이 들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그냥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냥 y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개수가 1인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2x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기 좋게 그리는 거니까 따지지는 맙시다.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좌표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수, 즉 a 값이 클수록 어떻게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맞처럼 이 녹색은 어때요? 녹색은 천천히 올라가죠. 왜? 2분의 1이 작으니까. 그쵸? 그러면 아까 빨간색 2는 어떻게 올라간다? 2 크죠?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더 빨리 올라가는 그래프는 뭐가 될까? 그래요.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작을수록 천천히 올라가고요. 커질수록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내려가는 걸 따져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렇죠. 더 빨리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더 빨리 내려가게 되고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a가 모양을 다 결정했어요. 양수면 어떤 볼록? 아래로 볼록. 그쵸? 그래서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였고요. 꼭지점은 0,0이었고 대칭축은 x는 0이었죠. 대칭축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위로 볼록했죠. 위로 볼록하면서 왼쪽에선 증가, 오른쪽에선 감소였죠. 대칭축은 여전히 x는 0, y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대칭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칭성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렇죠?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대칭성.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빨리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 빨리 내려간다, 천천히 내려간다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요. 좁아져 보입니다. 빨리 올라가니까 좁아진 것 같고요.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넓다 좁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올라간다, 뭐 천천히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니까 좁아진다, 천천히 올라가니까 좁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표준형이라든지 뭐 풀어헤쳐서 일반형이라든지는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보고 복습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